자, 암에 대한 궁금증을 종양내과 의사들이 직접 풀어드리는 시간, 그 암이 알고 싶다 제18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대병원 종양혈액내과 이현우입니다. 예, 저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혈액종양내과 이상철입니다. 네, 이대 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이경은입니다. 예, 동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오늘은 대장암 세 번째 시간으로 전이성 대장암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고 있죠. 뭐 어쨌든 주위에서 뭐 의견 같은 게 있나요? 뭐 잘했다, 못했다, 너는 더럽게 못하더라. 이걸 하면서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옆구리가 잡혀갖고 이경은 쌤은 정말 점점 더 좀 젊어지시네요. 카메라 마사지에 영향력이 좀 있는. 보통 전이성 암 그러면은 완치가 보통 불가능한 암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물론 요즘에 점점 더 많이 바뀌어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술로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한 암 또는 전이성 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완치가 불가능한 암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가장 아닐 수 있다 의견을 조금 다르게 바꾼 것 중에 첫 번째가 사실 대장암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대장암은 사실은 사기라고 해도 똑같은 다 사기가 아니고 좀 사기의 정의부터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이성 대장암 이거를 보통 어떻게 정의를 해줘야지 조금 다르게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치료가 다르니까. 대장이 다른 암하고 좀 다른 게 사기라도 수술을 할 수 있는 사기가 있다는 게 특징인데 대장이 이제 혈류 특징이 좀 있잖아요. 이제 심장에서 대장으로 왔던 피가 바로 심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간을 한번 거쳤다가 이제 심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간이 한번 이제 병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해준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술이 그러니까 암세포가 가능한. 혈관을 타고 이렇게 전이가 되는 양상이 어쨌든 혈관을 타고 전이가 되는데 혈관을 타고 대부분 간을 한번 거치기 거쳐서 때문에 그러니까. 간이 필터 역할을 한다. 네.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대장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에 진단됐을 때 수술이 지금 당장 가능한 대장암이냐, 그리고 지금은 수술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면 수술 가능한 상태로 바뀌어서 우리가 완치 목적으로 수술이 가능한 대장암이냐, 아니면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이분은 수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병기 설정 검사를 했는데 전이의 위치에 따라서 또는 전이된 정도에 따라서 수술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아니면 지금은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항암 치료에서 조금 줄어들면은 다시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세 가지로 구분한다라는 건데, 그럼 어디 전이돼 있을 때 전이가 수술 가능한 전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간. 물론 이제 우리가 그냥 수술자가 수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장기가 있기는 할 텐데 보통 그래도 생각하는 장기가 간이랑 폐 정도죠. 네. 그리고 아주 일부에서 국소 진행한 복막전이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수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결정하는 거지만 잘 절제할 수 있을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수술 가능한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항암 치료해서 좀 줄어들면은 수술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수술 가능성이 있는 사기.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 사람은 항암 치료 아무리 하더라도 지금 전이된 장기가 워낙 여러 군데 있고 개수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항암 치료에서 아무리 반응이 좋아도 수술 가능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수술 불가 사기. 예,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사기라고 하더라도 이런 세 가지에 따라서 그러면 좀 전략이 좀 다르겠네요. 그렇죠. 네, 수술 가능한 거면 바로 수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항암 치료하다가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이 가능성이 있는 사기 같은 경우에는 좀 항암 치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수술이 아주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자분의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걸 잘 밸런스를 맞춰서 항암 치료를 결정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치료의 어떤 전략과 아니면 강도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간전이하고 폐전이는 좀 적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해서 그 사이즈를 줄이거나 아니면
그 전이된 개수를 줄여서 그래서 수술을 해서 좋은 이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죠. 절제를 많이 잘 하게 되면 완치율도 30에서 50%의 완치율을 보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항암 치료 필요하다. 네. 일반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그렇게 사기라고 얘기를 듣고 전이된 암 같은 경우에 수술하게 되면 이게 완치라고 할 수 있냐.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사실 간전이가 가장 흔하니까 간전이 있는 환자들은 주로 항암 치료를 해서 간 전이된 숫자를 줄이거나 수술할 정도로 크기를 줄여서 그래서 수술을 완벽하게 해내면 사실 완치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많죠. 아까 그게 이제 한 30에서 50% 정도 그렇죠. 완치라고 예. 본다라는 그리고 거죠. 그러니까 재발률이 장기적으로 볼 때 한 50% 조금 더 넘거나 이 정도 수준이 된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항암 치료라는 게 좀 우리가 이제 보통 중간이라고 얘기하면 독성이나 이런 걸 최근에는 이제 항암 치료를 좀 고용량이나 좀 여러 가지 약제를 투여해가지고 아예 확 처음에 확 줄여가지고 그런 줄인 상태에서 수술을 완벽하게 해내서 예후를 좋게 하는 치료법이 요새 좀 도움이 된다는 데이터가 나오죠. 수술이 가능한 전이 정도에서는 항암 치료를 미리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냥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좋나요? 수술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수술이 가능하다면 그렇죠. 그거는 의견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긴 그럴 해요. 것 같아요. 약간. 그 전이가 있더라도 전이의 정도가 아주 적으면 아직 지금 외과 선생님들은 항암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컨디션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수술을 바로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실은 개수나 뭐 암의 사이즈라든가 전이된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여러 개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항암 치료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렇죠. 추세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정확하게 우리가 3기면 3기다 얘기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이 수술 가능한 4기라는 거에서는 그 정도의 차이가 똑같은 사기라고 하더라도 뭐 1cm짜리 한 개 전이가 있는 경우와 5cm, 6cm짜리의 여러 개 전이가 있는 게 똑같은 사기이기 때문에 정량화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선생님들마다 생각하는 기준의 차이가 조금은 있다. 어쨌든 그래도 수술이 가능한 정도라면 항암 치료를 먼저 하거나 수술을 먼저 하거나 하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이즈를 줄이든 아니면 바로 수술을 하든 어쨌든 수술을 통해서 완치 가능성이 꽤 된다. 그러면 항암 치료가 지금 당장은 수술이 불가능한 그렇지만 좀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면 수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좀 강력하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죠? 그렇죠.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는 강력하게 하는 모든 사람한테 다 강력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이제 항암 치료를 견뎌내야 되니까. 그렇죠. 나이나 퍼포먼스, 그러니까 운동 동반질환? 능력이, 동반질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네.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환자 팩터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나이, 그다음에 수행 능력, 그다음에 동반 질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뭐 간 경화가 있는데 그 항암 치료 엄청 세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심부전 있고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러프한 진료 지침이 있지만 아주 정량화해서 요거는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가고 이렇게가 딱 확정돼 있긴 어렵다라는 거죠. 수술이 가능한 사기와 수술 가능성이 있는 사기를 구분해서 치료의 어떤 전략이 다르게 들어간다라는 게 일반적인 다른 사기의 암과는 가장 큰 차이가 대장암이다. 네. 라는 게 확실한 것 같고. 네. 결국 하는 거는 이 대장암, 직장암의 특징은 전이가 돼도 전이절제술을 가져간다는데 결국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이즈를 줄여서 자르든 그대로 자르든 디베이트가 있긴 하지만 여하간 우리한테 되게 획기적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가장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이런 게 환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는 처음에 못 잘랐는데 항암 치료나 이런 거에서 확 줄인 다음에 자르는 거 아니면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면 처음에 고만했던 사람과 어떤 예후가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cm였던 사람 아까 나오지 않았었나요? 30에서 50% 네, 정도로 1cm 비슷하다고. 아니 그거 말고 네. 항암 치료를 해서 사이즈가 줄어들으면 그 줄어든 상태가 많이 줄어들 수 그러니까 그 항암 줄어든 치료를 상태하고 해서
1cm인 사람과 그렇지. 처음부터 그냥 처음부터 1cm였던 사람과 예후가 비슷하다는 거죠. 예후가 좀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이빠이 줄여라. 그렇게 줄이려면 너무 전문적으로. 아 그래? 그러면 최대치로 줄여라. 그러면 그렇게 줄이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표적 치료제, 알 수 있는 항암제, 이제 맥시멈으로 그거 물론 아까 말한 대로 환자의 견딜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딜리버리 약이 이제 전달이 될 텐데. 약제 선택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쨌든 가장 효율적인 약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선택에 있어의 기준 뭐 이런 조직 검사에서 나오죠. 조직 또 검사. 다른 암과 다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폐암이나 유방암과 같이 다르지 않게 조직 검사를 해서 그 조직에서 돌연변이 여부, 뭐 케이라스, 엔라스, 비라프 여러 가지 약간 그런 용어들이 있고 거기에 돌연변이 상태에 따라서 A라는 약을 선택하기도 하고 B라는 약을 선택하기도 해서 항암제 플러스 표적치료제의 컨비네이션으로 가는 게 스탠다드인 것 같아요. 전이성일 때.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치료제를 우리가 병합요법을 그렇죠. 하는데 네. 표적치료제 선택에 있어서는 조직검사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돌연변이 여부에 따라서 어떤 약을 선택하게 된다. 어떤 네. 기준에 따라서 또 이렇게 오케이. 대장암이 왼쪽 오른쪽도 다르지 않나요? 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수술 앞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돌연변이 유전자 검사가 여의치 않거나 이러면 또 선택할 때 좌측 대장암이냐 우측 대장암이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조금 약제가 더 좀 다를 수 우선적으로 있죠. 선택하는 네. 약제가 지금 정해져 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진료 지침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약제 선택을 한다라는 거고 나머지 일반적인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 이외에 완치 가능한 어떤 치료법을 하기 불가능한 경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도 아까 말한 사이즈를 줄여서 수술할 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어떤 수술의 대상이 아니거나 하는 경우도 약제 선택은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자꾸 이렇게 강도가 약간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그 강조됐던 것 중에 하나가 처음은 완치가 불가능할 그러니까 수술로 근치적 절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항암 치료하다 보면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줄어드는 경우가 가끔 있는 거죠. 처음에 의도하지 네, 않았더라도 네.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수술한다. 그렇죠. 예, 라는 거죠. 그럴 때가 제일 뿌듯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런 케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되다 보니까 이니셜로 항암제의 강도나 아니면 선택이 되게 환자분이 견딜 수 있는 최대치의 항암제를 선택해야 되는 사람군이 있는 거죠. 네네. 그죠? 그런 정도 가능성, 그러니까 수술 가능할 정도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판단하는 사기더라도 그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그렇죠.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게 다른 암과는 좀 다른 게 지금 얘기했던 게 제일 다른 것 같고 나머지는 뭐 요즘에 나오는 표적치료제 쓰는 거, 면역치료제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할 거냐 이런 표준 진료 지침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표적치료제 어떤 게 있나요? 표적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EGFR에 대한 표적 치료제가 세투시맵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죠. 그냥 얘기해봐요 일단.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를 억제하는 베바시주맙이라는 약이 있고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를 억제하는 아필리버셉트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표적을 여러 개를 억제하는 레고라페닙이라는 약도 있고요. 근데 이제 표적치료제가 많네요. 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뭐 요새 뭐 하여튼 그런 약들이 다 있는데 급여는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레고라페닌만 빼고는 나머지 네. 급여가 되고 있죠 지금. 앞에 얘기했던 세 가지 약제들은 이제 일반적인 세포독성 항암제하고 같이 이렇게 쓰는 것이 그렇게 써야지만 효과가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약제 표적치료는 단독으로 쓰기는 좀 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주로 이제 같이 병합해서 쓰는 것이 효과가 좋고 유지요법으로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뭐 쓰는 방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있는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 나중에 하고 어쨌든 표적 치료제가
그 상피세포 성장 인자를 억제하는 약제 종류가 있고 국내에는 한 가지밖에 없지만 실제로 세계적으로는 여러 가지. 두 가지가 네. 있죠.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를 억제하는 약이 종류가 사실 세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두 가지가 급여가 되니까 두 가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지만 나중에 아마 세 가지가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혈관 성장 인자를 억제해주는 약제 종류들을 쓸 거냐 아니면 상피세포 성장 인자를 억제하는 약을 쓸 거냐 이게 사실 그 두 가지의 구분이 그렇죠. 일단은 제일 중요하고 중요하죠. 그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을 아까 돌연변이 검사. 이계원 선생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어떤 약을 선택할 건가 정하는 거고 세포 독성 항암제는 이제요법 약제 두 가지 종류가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와 이 표적 치료제 한 가지를 뭐를 붙여서 병합요법 할 거냐 이거를 돌연변이 검사로 활동해서 쓴다. 그 정도로 그냥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어쨌든 이것도 뭐 대부분이 아주 잘 짜여진 진료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하고 있기 때문에 약제 선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 중앙내과 의사들한테 맡겨놔도 될 텐데 대부분 이제 개개인별로 부작용 나타나는 패턴이 다 다르니까 그 다음에 돌연변이 검사에서 뭐가 더 좋은가 그 두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는 거라서 우리 중앙내과 의사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러면 요즘에 정말 많이 하는 면역 치료제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한테 지금 대장암에서 쓸 수 있나요? 요즘 대장암에서 아직 많이 못 쓰죠. 많이 못 쓰죠. 허가는 되어 있나요? 허가 안 돼 있죠. 예, 네. 사전 신청 요법으로 사전 신청으로만. 이제 네. 돼 그러니까 있고 급여는 안 돼 있죠. 네, 급여는 허가는 돼 있죠. 허가 사항이긴 하고 네. 급여는 안 되고 네, 사전 신청으로만. 신청요법으로만. 네. 그러니까 대장암 환자 중에 이제 대충 한 5% 정도가 이제 MSI 하이라고 이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이제 돌연변이 유전자 양이 많은 그런 이제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제 표적 면역관문 차단제가 잘 듣더라라는 게 있어서 지금 MSI 하이 환자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MSI 일부 하이라는 게 어쨌든 암세포 가지고 검사해봤더니 네. 돌연변이 양이 되게 많이 많다. 있는 그런 타입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건데 대장암에서는 그 비율이 소화기 암에서 대부분 아주 조금씩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장암에서는 지금 한 5% 얘기하시는 거고 뭐 한 3% 얘기하는 데도 있고 어쨌든간에 아주 소 그룹에서는 면역 치료제가 잘 들을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앞으로 조금 더 되면 아마 급여화 된다면 좀 도움되겠지만 사실 도움되는 사람의 비율이 좀 적은 게 좀 단점이에요. 대부분 그러네요. 병원에서 대부분 검사를 하지 않나요? 요즘엔 하는 것 하죠.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어쨌든 대장암에서 표적치료제로 상피세포 성장인자 억제제 관련된 표적치료제를 쓸 거냐 아니면 신생혈관 억제제 관련된 걸 쓸 거냐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걸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면역치료제 대상이 되는지는 아주 작은 환자군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아주 급여나 이런 문제가 좀 덜 보완돼 있어서 아직 많이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암 치료를 그럼 하게 됐어요. 하다가 수술 가능하게 되면 수술을 한다고 치지만 수술 가능한 정도로 안 되는 그런 아예 범위가 아주 여러 군데 있었던 범위가 넓었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치료해야 되나요? 답이 각자 있나요? 이게 사실 있나요? 제일 어렵잖아요. 네. 그죠?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쌤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냥 자기 하고 계신 대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속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는 이제 환자분이 부작용이 없고 이 약이 듣는 한은 계속 써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제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된다. 당신이 얼마나 견디고 있는지 내가 모르니까. 우리가 뭐 혈액 검사도 보지만 환자분이 그날 사실 우리 진료 보러 오는 날이 컨디션이 가장 좋은 날이거든요. 그날이 제일 좋은 날이니까 이제 집에서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니까 얘기를 꼭 해주셔라. 그러면 우리가 상의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뒤에 치료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약제를 지금 오래 오래.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쌤은 어떻게 해요? 저도 비슷한데요. 누적 부작용이라는 게 그게 있을 수 문제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계속 유지하는 걸로 하고 신경병증이나 아니면 다른 사실 구토구역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신경병증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경병증 있는 사람들은 좀 용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약을 중단해서 나머지 약으로 그냥 계속 유지 치료를 하는 되는 거죠?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독성이 아주 적은 약이거나 아니면
독성이 많더라도 오래 살지 못하는 암이면 사실은 이거를 쓰다가 언제 중단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껏 써봤자 3, 4개월 지나면 내성이 생기는 암이라거나 이러면 그런 고민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10개월 이상, 심한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정도 3년도 쓰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병이 내성이 생길 때까지 계속 써라가 일반적인 암의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부작용 생기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쓸 건가를 상의해 가면서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대장암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있어서 중간에 누적 독성이 생긴 아까 얘기했던 옥살리플라틴이라는 약을 빼고 유지 치료하는 거에 대한 연구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유지 치료나 이런 것들도 좀 그 조현외과 선생님과 상의해 가면서 쓸 수 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써야 돼요? 이 답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작용이 좀 견뎌줄 수 있으면 좀 오래 사용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답해줄 선생님들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아니라 몇 개월, 3개월 쓰면 됩니다. 뭐 6개월 쓰면 됩니다. 보면,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성질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환자분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죠. 언제까지 몇 번 하면 되냐. 몇 번 하면 되냐. 근데 사실 그런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부작용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일부 약제를 뺀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좀 쉬었다가 다시 치료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연구되고 있다. 그 정도로 대장암에서는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주에 걸쳐서 대장암에 대한 치료 다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쨌든 사기 환자들에 대해서 다뤄봤고, 사기 환자들 중에서도 근치적 수술을 중간에 한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그런 환자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다. 네. 사실 예전에는 대장암 초기 사기가 사실은 예전에 5FU로 구글리만 있을 때는 한 8에서 10개월밖에 못 썼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뭐. 2, 3년, 평균 2, 3년이니까 5년 넘게 사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자료들 보면 미국에서도 우리가 배울 때 생각해 보면 수술 가능한 사기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게 사실 거의 2000년 정도 돼서잖아요. 그러니까 90년대만 해도 하고는 있었지만 이론적 이 배경이 없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표준 진료 지침으로 사기에 대해서 수술을 해서 완치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이 확립된 게 20년도 안 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많이 최근 한 1, 20년간 엄청 발전된 암이고, 그 다음에 표적 치료제들 나오고 또 일부긴 하지만 면역 치료제도 나오고 이러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좀 많이 좋아진 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 8개월 정도 하다가 요즘 평균 그런 수술을 해서 완치되는 사람 빼고도 30개월 이상 지금 보고 있으니까 되게 많이 발전한 암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얘기 없으시면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 그 뭐 계속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조금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